호박의 황색은 주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에 의해서 빛깔을 띠게 된다. 카로티노이드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은 체내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이 있다. 비타민 A가 암을 예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최근 연구에서 카로틴도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카로틴도 몇 개의 종류로 나뉘는데 베타카로틴에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과 함께 암을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 의해 확인됐다. 암을 예방하는 작용은 베타카로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다른 카로틴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이 실시되었다. 바람 촉진 물질에 의해서 활성이 상승하는 효소에 대한 카로틴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베타카로틴보다는 알파카로틴 쪽이 억제 효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폐암과 피부암의 발생에 대한 효과를 쥐를 사용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알파카로틴이 베타카로틴보다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 이미 암에 걸린 세포에 대해서도 역시 카로틴을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암세포의 증식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이번에는 암의 증식 억제 작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파카로틴은 암의 억제 작용이 베타카로틴보다 10배 정도 뛰어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루틴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에도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겨울에 호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옛날부터 호박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였지만 의학적으로도 호박은 상당히 좋은 식품으로 증명되고 있다. 고혈압의 원인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들고 있다.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문제가 된다. 나트륨은 우리들 몸에 필수 불가결하나 소금을 너무 섭취해서 나트륨이 혈액 중에 과잉되면 몸 조직 안의 수분이 증가한다. 수분이 증가한 혈액은 중량도 증가해서 심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중량 이상의 압력을 받아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또 나트륨은 혈관벽에 흡수되어 혈관 근육을 수축시킨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원활히 보내기 위해 보다 높은 압력이 필요하여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동맥경화는 문자 그대로 동맥의 혈관 벽이 딱딱해지므로 수축성을 상실하여 막히거나 터지기 쉽게 된다. 이것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 등의 심장병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흉이 되는 동맥경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비타민C이다.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적인 수치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는 우리 신체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따라서 부족하면 야맹증 등 여러 가지 결핍증이 몸에 나타난다. 야맹증은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병이다. 우리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와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빛을 감지하는 세포의 작용이 나쁘게 되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중년이 되면 시력이 쇠퇴해지기 때문에 매일 비타민 A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눈병이라고 하면 현대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안구에 있는 수정체라고 하는 곳에 혼탁이 생겨 시계가 침침해지는 병이다.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렌즈가 혼탁해지면 물체를 보는 것에 이상이 생겨 확실히 볼 수 없게 된다. 50세를 넘어서면 반수 이상의 사람이 백내장에 걸린다고 한다. 백내장은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지만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백내장에 비타민C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백내장에 걸려있는 사람의 수정체를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타민C가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타민C의 결핍이 백내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백내장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지금까지 대장암은 서구인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때문에 대장암이라고 하는 병명 자체는 아직 귀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은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어 21세기 초에는 사망률은 위암을 앞지를 것이다. 대장암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은 변비이다. 우리들 장 안에는 대장균과 유산균 등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균이 살고 있다. 따라서 변비가 계속되어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좋은 균이 나쁜 균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이 나쁜 균이 음식물의 가스와 담즙산을 분해하여 발암물질을 만든다. 대장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식이섬유에는 장내에 좋은 균을 늘리는 작용이 있다. 좋은 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여 증식하고 유기산이라고 하는 대사물을 발생시키고 이 유기산이 장벽을 자극하여 장이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 좋은 균에는 나쁜 균을 퇴치하는 작용이 있고 나쁜 균이 만든 발암물질을 해독시켜준다. 식이섬유에는 대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에 부착되어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하는 작용도 있다. 식이섬유에 붙어있는 발암물질은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식품이 호박이다. 호박은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식이섬유라고 하면 양배추와 양상추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호박이 양배추와 양상추보다 많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또 호박은 반찬하기가 쉽고 잎사귀 야채에 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양배추와 양상추를 100g과 150g을 먹으려면 힘이 들지만 호박이라면 아주 쉽게 섭취할 수가 있다. 좋은 컨텐츠를 계속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